지난 2014년 중국은 중어사상의 확대와 중국의 영향력 강화 정책의 일환으로 중국 정부 차원에서 막대한 규모의 반도체 굴기 펀드를 조성합니다. 그 규모는 총 1390억 위안, 하나로 환산하면 22조 9770억 원에 달하는 금액이죠. 중국은 한국, 미국과의 기술 격차를 줄이고 중국 내 반도체 업체를 육성하려는 야망을 품었습니다. 기존에 있던 IT 업체들은 물론 신생 분야에 투자하는 지방 정부들, 그리고 새로이 IT 산업에 발담그는 업체들을 상대로 막대한 예산 지원을 퍼부었습니다. 그 결과 현재 중국 반도체 굴기 3두마차로 불리는 양쯔 메모리 테크놀로지스, 푸젠진화, 이노트론이라는 업체들이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이들 중 푸젠진화는 2016년에 창립된 업체로 중국 반도체 굴기 펀드의 지원을 받기 위해 창립된 대표적인 업체입니다. 이들은 최근 세계 반도체 시장을 위협할 수 있을 정도의 영향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물론 세계 반도체 시장을 휘젓고 있는 인텔, TSMC, 마이크론, 마지막으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에게 있어서는 발톱이 때만큼도 안 되는 업체들이었던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2018년 들어 지속적으로 하락하기 시작한 D램, 낸드 메모리 가격, 그리고 미중 무역 전쟁이 발발하게 된 기틀에 일조한 업체들로 통합니다. 매우 파격적인 조건으로 시장에 물건을 풀어놓는 중국 기업들, 이를 근거로 지금도 폭발적인 상승세를 통해 세계 시장에서의 입지를 탄탄히 다져가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이들을 막지 않는다면 세계 무대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던 이들에게 상당한 파급력을 가져다주는 업체로 성장하는 건 시간 문제일 뿐이죠. 하지만 더 심각한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막대한 자본 지원을 통해 자신들만이 독자적인 기술로 선도 업체들과의 폭을 좁히는 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선도 업체들은 더 치고 나가면 되니까요. 그런데 선도 업체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을 이 미래의 경쟁자들이 알게 된다는 건 선두 기업체들이 사업 존폐가 걸린 일입니다. 중국 정부와 기업들은 해외 반도체 업체들에게서 기술 인력을 빼돌리는 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 내에서도 삼성전자의 D램, 낸드 메모리 설계 인력, LG전자의 디스플레이 반도체 설계 인력과 그 기술이 중국에 유출되고 있다는 문제 심심치 않게 다루어졌었죠. 일례로 중국의 반도체 굴기 펀드의 지원을 받는 대표적인 업체 푸젠진화 반도체가 있습니다. 푸젠진화 창립 당시 이전에 D램을 설계했던 현업 기술자는 얼마 없었습니다. 그런데 불과 1년 만에 서버 시장에 납품할 정도의 높은 기술력을 보유하게 됩니다. 2017년 미국의 반도체 기업 마이크론이 기술자 2명을 매수해 마이크론이 D램 반도체 설계 기술 자료를 빼돌리게 된 것이 1년 만에 폭발적인 성장을 가능케 했던 이유입니다. 서버 컴퓨터 시장은 일반 컴퓨터 시장과는 달리 안정성, 가성비, 호환성, 이 세 가지가 충족되어야 점유율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가성비는 둘째치고 다양한 조합이 탄생할 수 있는 전자기기 부속품으로서 호환성과 안정성을 갖춘다는 건 상당한 시간과 투자, 즉 현업에서의 기술적 노하우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이 중국 기업들은 이런 수년, 수십 년에 걸친 노하우를 불법적인 방법으로 단 한 번에 획득했다는 것, 여기에 더불어 중국 정부는 이런 위법 행위를 눈감아주고 있다는 것 때문에 더욱 골치 아픈 문제였는데요. 이런 식으로 언제까지나 폭발적인 상승세를 유지할 것만 같았던 중국 반도체 굴기, 그런데 최근 그 중국의 반도체 굴기에 제동이 걸리기 시작했습니다. 반도체 굴기의 자금 원천은 물론이고 대표 주자로 통하는 업체들이 속속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쓰러질만 하면 일어서고 또 일어서던 업체들이 이번에는 이전과는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해외 유명 언론사 블룸버그 통신은 중국 전역에서 추진되고 있는 50여 개의 사업에 대해 따끔하게 지적하고 나섰습니다. 중국 정부가 이들에게 투자한 총 금액만 살펴보면 2,430억 달러로 한화 285조 8천억 원에 달합니다. 그런데 이 기업들이 투자 주체인 중국 지방 정부들이 최근 재정난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투자를 위한 추가 자금 조달이 매우 힘든 상황이며 다른 선진국들의 업체들, 즉 삼성과 하이닉스, 대만이 TSMC, 미국이 인텔 등의 업체들과의 기술 격차가 아직도 크다는 점도 지목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이런 중국 반도체 굴기 현실을 분석하며 무엇보다 기술 발전을 위한 치밀한 계획보다는
결과는 단지 지도자를 향한 충성심 하나만이 사업 추진이 목적이 되고 있다는 점을 꼬집었습니다. 즉 투입되는 자본 대비 뽑아져 나오는 결과의 가성비가 안 좋다는 말입니다. 중국 지방정부 관료들은 시진핑 국가주석에게 잘 보이기 위해 재정을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반도체 사업 투자에 집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속 있는 기업들에게만,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들에게만 합리적으로 투자를 해야 할 텐데 그렇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지방정부가 투자한 대부분의 반도체 업체들은 시장의 외면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 중부의 반도체 산업단지에 위치한 우한시는 최근 재정난으로 법원으로부터 토지 사용 금지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남부 해안 도시 샤먼과 구이저우 역시 반도체 사업에 무리한 투자를 감행하였다가 지역 임금 인상을 초래하였고 딱히 이렇다 할 성과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텐진시는 국유기업 텐진물산이 채무 불이행으로 금융 불안을 발생시켰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공지능 사업에 투자할 예정이어서 더욱 불안감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은 치킨게임이라 불리는 이를 알고 계시나요? 치킨게임은 서구권에서 특히 보편적이었던 게임입니다. 양쪽 두 사람이 맞붙는 상황에서 먼저 항복하거나 피하는 쪽이 겁쟁이로 불리는 놀이인데요. 마치 장난기 많은 젊은이들이 하는 짓궂은 놀이 같아 보이지만 세계 무대를 발판으로 하는 반도체 시장에서는 특히 빈번하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집단의 수익을 목표로 움직이는 기업 간의 경쟁 심리에서 이 치킨 게임으로 발전해 나가는 경우가 특히 많은데요. 쉽게 풀어보자면 출혈 경쟁입니다. 브랜드를 건 자존심, 더 많은 수익을 내기 위한 욕심, 미래의 부피가 커지게 될 경쟁사를 사전에 제거하려는 의도, 정말 다양한 이유로 자신이 진출한 시장판에서 경쟁사에게 막대한 손해를 입히기 위해 결국 소비자만이 최종 승자가 되는 치킨 게임이 일어나게 되는 건데요. 실제로 지난 2007년부터 2009년까지 한국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치킨 게임을 통해 독일이 퀴몬다사를 파산시킨 전례가 있습니다. 한때 한국에서도 유명했던 엘피다 메모리 기억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2010년 엘피다는 대만의 기업들과 함께 D램 생산 설비 대규모 투자를 통해 치킨 게임을 시작하게 됩니다. 사실상 한국이 삼성과 하이닉스를 침몰시키고 자신들이 패권을 가져가기 위한 목적이었는데요. 결과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듯이 엘피다 메모리는 파산 신청을 내게 되었고 미국이 마이크론 메모리에 인수됩니다. 한 가지 교훈이 있네요. 확실하지 않으면 승부를 걸지 마라. 아주 명언입니다. 2016년에는 칭화유니 그룹을 대표로 중국 D램 업체들이 치킨 게임을 선언합니다. 그 결과 한동안 D램 값이 바닥을 쳤던 적이 있었죠. 저도 기억이 생생하네요. 8GB짜리 하나에 3만원이었습니다. 결국 승자는 삼성과 하이닉스, 미국이 마이크론이 되었고 칭화유니를 비롯한 비교적 규모가 작은 중국 업체들은 바로 다음 해의 D램 황금기를 놓치게 됩니다. 바로 지난 영상에서 여러분들에게 2017년도부터 급작스럽게 폭발한 D램 가격 폭등 사건을 잠깐 설명해 드렸습니다. 비트코인 따위 가상화폐가 세계적인 주목을 받은 적이 있었죠. 컴퓨터로 수식 연산을 하여 코인을 획득하는 행위를 채굴이라고 부릅니다. 코인이 채굴될수록 앞으로 풀어나가야 하는 연산들은 더더욱 어려워지고 더 많은 코인을 단시간 내에 획득하기 위해서는 더 좋은 컴퓨터 사양이 요구되겠죠. 그렇게 2017년부터 2018년까지 가상화폐 열풍이 불었고 채굴 열풍에 따라 수많은 반도체의 수요가 폭등했습니다. 무리한 공장 증축 그리고 치킨 게임으로 인한 막대한 피해를 입은 칭화유니는 재정 확보를 위한 회복 기간이 필요했습니다. 당연히 찍혀져 나오는 메모리 양도 적었겠죠. 이들보다 적은 피해를 입었던 삼성과 하이닉스, 마이크론은 시장의 수요에 충분한 메모리를 공급하면서 황금기를 누렸습니다. 중국 업체들은 이 황금기가 다 지난 뒤에서야 다시금 D램 물량을 찍어내기 시작합니다. 어느 정도 회복했다 이거죠. 가상화폐 채굴 열풍이 지속될 줄 알았던 중국 업체들은 무리한 생산 설비 증축, 물량 출고로 역풍을 맞게 됩니다. 세계적인 D램 포화죠. 2018년 3분기부터 D램 가격은 하락세로 접어들었고 이 와중에 정작 시진핑 국가주석은 가상화폐 거래를 사기 행위, 금지 행위로 규정하면서 속속 채굴 사업을 접는 사업가들이 늘어났습니다. 컴퓨터 CPU와 마찬가지로 수명이 잘 닳지 않는 D램은 즉시 중고 물량으로 쏟아져 나왔고 2019년 12월 현재의 D램 시세를 똥
똥값으로 만들어냅니다. 덕분에 삼성전자는 물론 SK 하이닉스, 마이크론까지 사업 타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일본이 대한국 수출 규제 이후로 DRAM 값이 올라서기는커녕 더욱 떨어진 이유로도 설명됩니다. 시장 점유율이 과반수를 가져가는 업체들이 사정이 이런데 작디 작은 중국 업체들은 당연히 엄청난 타격을 또다시 받았을 겁니다. 그런데도 파사당 기업들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명주를 연명할 수 있었을까요? 판단은 여러분들에게 맡기겠습니다. 이런 상황에 중국 정부는 2020년도에 반도체 굴기 펀드 2차 투자 재정을 더욱 늘리겠다고 합니다. 지난 1차 펀드 1390억 위안에서 약 600억 위안 증가한 2042억 위안, 한국 돈으로 34조 9천억 원에 달하는 추가 펀드를 조성하였습니다. 깨진 장독에 물 붓는 격인데요. 세금이 곳곳에서 줄줄이 새고 있는데 더 많은 돈을 들이기만 하면 다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중국 기업들이 눈길을 돌리고 있는 LCD 시장도 사실 꺼져가는 등불을 잡은 상황입니다. 세계 디스플레이 시장이 선두를 달리던 한국 업체들이 발을 빼는 상황에서 이제 LCD 디스플레이 시장의 경쟁사들은 중국 내 업체들이 되었습니다. 의도치 않은 중국 한정 치킨 게임이 벌어지는 상황, 찍어낼수록 LCD 가격은 줄어들기 마련인데 화웨이의 폴더블 디스플레이를 납품하는 중국 업체 BOE 역시 LCD 시장에 뛰어들었다가 13분기, 즉 3년 3개월 만인 2019년 3분기에 적자로 전환했습니다. 손실액만 5억 8,837만 위안, 한국 돈으로 약 979억 원에 해당하는 돈입니다. 스스로의 살과 뼈를 깎아먹고 있는 중국, 반도체 굴기 2차 펀드 투입액을 늘린다고 과연 해결될까요? 지난 5년간의 성과를 살펴본다면 글쎄요, 내용 괜찮으셨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